스루프 타임즈 2022년 12월 1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중국 시위 베이징 진압에 흔들리다. 네이셔널 리뷰라는 매거진의 아리 플래프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중국 내에서 보안군이 투입이 되면서 중국 전역에서 시위가 중단됐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반응은 대통령은 시위대를 대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이. 이 시위자들은 스스로를 대변하고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말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백악관의 신중한 접근은 시위운동이 마치 미국의 창조물이라는 인상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상황을 잘 아는 바이든 고위 관계자는 블룸버그에게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한 1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이 다보스 포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뒤에서도 계속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을 일으킨 바로 그 사람인 시진핑이라는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중국이 우한에서부터 발생한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쉬쉬들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 다보스 포럼의 게스트로 이 시진핑이가 갔었던 모양이에요. 작년 얘기인데 세상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재치 있는 말로 자신만이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말로 표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군고 하니 그 사람이 쓴 어떤 칼럼은 세계주의 문명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라는 제목으로 이수타 디아스라는 분인 모양인데 정치 풍자 작가라고 있습니다. 풍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1년도 제뉴얼이니까 1월 30일자 그 보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내셔널 플러스라는 내셔널 리뷰지 거기에 이제 연속돼서 나오는 얘기 같아요. 자, 표현들이 재밌습니다. 다보스 관중들의 웅장한 계획은 일반인들의 문제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다. TV 뉴스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여기 그가 발견한 것이 다보스 디바들의 우선순위가 있다. 이 디바라는 용어를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게 디바가 뭐지 했는데 이게 긍정적인 뜻보다는 뭐가 변화가 돼 가지고 옛날에 그 어원이 지금은 좀 부정적이고 좀 까칠한 그런 쪽의 사람들을 얘기할 때 그 디바라는 용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 나오는 것들은 주로 탄소 배출과 싸우는 것, 사이버 대유행과의 전쟁, 그 다음에 그 국경 철폐와 세계화 총체적인 것, 세계주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강제 강금 및 수용이 약 80%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연구를 발표하고 박수를 보냈다. 1년 전인데 그때도 계속 중국은 이 봉쇄 정책을 해서 있었고 또 강제 감금 이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보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처한 끔찍한 경제적 심리적 상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다보스 포럼에서는 혼 놈들이 없다 그런 얘기죠. 아니면 대유행으로 인한 개인의 자유의 감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어떤 개인의 자유 감소를 코로나라는 그거를 통해 가지고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는 좀 경험을 했고 당했죠. 요즘 우리 많이 풀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사람들이 세계 시민들을 우리는 단순한 컨트롤 알타 딜리트로
셧다운하고 재부팅할 수 있는 기기에 불과한 거 아닐까라고 자조적인 그런 풍자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슈프라스테이트라는 게 그게 그 스페인 말 같은데 좌우간 뭐 어떤 그 슈프 이렇게 나가니까 그 뭐 거대 그 국가 조직과 빅테크는 그리트 리셋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게 무슨 세계정부 성격을 그렇게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이 세계주의 문명의 붕괴는 보이는 것보다 더 가깝다. 그러니까 세계주의는 아마 이제 붕괴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성적인 진보주의자들한테 교훈을 주고 싶다. 아침에 아이들에게 아침을 주지 못하는 무일푼 근로자에게 그런 사람들한테 이산화탄소 배출량, 녹색세, 재설정,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블록체인은 저도 잘 모르겠고요. 네, 뭐 이런 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뭐 하도 많이 들어서 알겠고, 녹색세라는 게 뭐 환경 분담금 뭐 이런 그 세금의 환경세겠죠. 그 재설정, 리세트 뭐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지금 먹고 살기 바빴는데 뭐 무슨 개똥 같은 소리냐 뭐 이런 얘기겠죠. 사실은 제가 그 환경심사원도 조금 해봤었습니다만은 아이소 그 환경 경영 시스템이 말하자면 전개가 될 때 중진국이나 그 후진국에서 온 그 아이소 전문가들의 어떤 그 의견은 선진국은 이미 다 옛날에 지들이 산업혁명 때 다 굴뚝공장 만들어 놓고 다 지구를 망쳐 놓고 이제 와서 다 그 환경을 보호하자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개도국이 이제 좀 경제 발전해서 공장도 짓고 굴뚝공장도 짓고 해서 좀 먹고 살라고 그러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이거는 그 선진국 강대국들의 횡포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항의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맞는 얘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자관 어떤 잘 나가는 나라들끼리의 뭐 그런 그들만의 리그에 왜 우리까지 못 살게 구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다보스 포럼을 여는 이 제4차 산업혁명을 주창한 클라우스 슈밥 이 사람이 뭐 출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면서 다들 요즘 뭐 다들 4차 산업 4차 산업 저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4차 산업혁명하고 다보스 포럼하고는 세계 경제 포럼하고 뭐 이런 거하고는 다 그냥 동시에 돌아가는 그나물의 금압의 그 얘기들 같습니다. 여기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정도가 되면은 세계의 어떤 운명을 왔다리 갔다리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가는데 시진핑이 거기 갔었다 하는 얘기를 작년에 갔었다는 얘기를 이런 뉴스를 통해서 처음 접하네요. 뭐 이 뉴스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뭐 못 봤을 수도 있고요. 관심이 없으니까. 장점인 전 국가주석 사망 기시다 총리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다 해가지고 이게 대리조라는 게 텔레비전 아사히라는 거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텔레비전을 대리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선 외교부에서 유가족의 애도를 한다고 그러고 조전 발성 계획에 대해서는 관련 준비 중이다. 우리가 좀 늦게 대응을 하고 있죠. 뭐 그렇게 빨리 일본 기시다처럼 그렇게 빨리 대응할 필요도 없는 거고 왜 오늘 12월 1일자 뉴스를 보면은 관례상 조전 정도 우리 윤 대통령이 보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코비드 봉쇄의 반대 시위
중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정에 그 군인까지 이 투입이 되면서 지금 뭐 진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쯤에서 이 장점인의 죽음이 또 왜 나왔느냐 하는 거는 그 알리바바의 그 잭마라고 그러죠. 마윈이 지금 뭐 언제 없어져가지고 요즘 나타나지도 않는데 도쿄 레지던스를 무색하게 한다. 뭐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 그런 마윈은 어디 갔냐 이런 그 궁금증들이 생기니까 이거로 대체돼서 이제 이게 말하자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 상쇄시키는 그 어떤 그 국민의 관심도를 그런 거로 지금 또 장점인 그 사망을 좀 뭐 많이 중국 내에서도 보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뭐 이거하고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푸틴의 첫 번째 책임자가 CIA 국장과 우크라이나에 대해 논의했는데 이게 11월 말일자인데요. 세르게이 나리시킨이라고 되어 있네요. 정보국장. 어디서 만났냐고 그러면은 어디서 만났다고 그랬더라. 터키에서 대면 접촉을 가졌었다. 근데 뭔 얘기들을 뭔 얘기들을 했는지 민감해서 얘기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국무장관하고 중국 무슨 뭐 또 군 장성하고 뭐 인도 어디에선가 만났다 그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또 CIA 국장과 만났다 그러고 이런 얘기들이 서로 나름대로 강대들끼리 지들끼리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이 있는 건지 어떤 건지 그 내용을 가늠해 보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밀고 땡기는 뭐 그런 얘기들이 분명히 있긴 있을 텐데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뭐 제 수준에서는 또 전문가들이 어떻게 추적을 해가지고 쟤네들이 왜 저렇게 만나고 하는 걸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어떤 희생양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고 대만도 뭔가 이용당하는 것 같은 것도 좀 만들고 그런 생각들도 뭐 없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가끔 벌어지는 일입니다만 중로 군용기 8대 카디즈 3차례 진입했다가 이탈 빠져나가는 행위를 3번이나 하루 동안에 계속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K-15 등 출격해가지고 외국에서는 대응해서 나가는 거 스크럼블 한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새벽부터 낮까지 진입해서 이탈을 왕복하면서 연합훈련으로 추정된다. 군 즉각 전술 조치를 취했다. 이런 얘기예요. 서울 연합뉴스. 카디지라는 게 한국 방공식별구역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들어오면 우리 비행기도 떠가지고 새끼들 뭐 하는 건지 좀 이렇게 또 감시하는 역할도 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 설명으로서 어디에 뭐 진입했다가 뭐 어디쯤 왔다 뭐 이런 거를 쫙 나열을 했는데 이 좀 그림으로 이렇게 좀 잘 그림으로 그렸네요. 빨간 게 중국 군용기고 그 다음에 러시아 군용기가 이제 초록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방공 식별구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 조치를 뭐 했다 그러는데 중국 애들이 제주도 밑으로 해가지고 2호도 사이에 대마도를 관통해 가지고 이렇게 쭉 갔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중국 비행기하고 러시아 비행기가 합동으로 일본을 향해서 내려오다가 또 옆으로 싹 돌려서 갔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이거를 자세하게 보도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플레이 무서움 상승 의혹 사라진 일본 한경 도쿄 정영효 특파원의 11월 30일자 보도 내용인데요.
집단 무기력증에 빠진 일본인들 그 뭐 시리즈로 상하로 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일본 국민들이 지금 뭐 의욕에 많이 빠져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고교생 60%만 장래 꿈이 있다. 주요국 최저 수준이라고 그러고 자신이 국가와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거 의욕을 보이는 사람은 18% 불과하고 일본인 73%가 난 뭐 유명해지는 것도 싫어. 난 조용히 살래. 이렇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1.9%만 행동으로 나서는 불매운동 경험이 있고 나머지는 또 뭐 불매운동 이런 것도 안 하고 행동주의로 나가는 것도 없고 77개국 중 70이다. 근데 이런 뉴스를 내려면은 좀 한국인들은 어떠냐 하는 거 설문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좀 어떨까 싶어요. 어, 우리 한국인들한테 그 세대별로 조금 뭐 학생들한테 묻든지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몇 프로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이 스스로 그 국가와 그 사회를 이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주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것도 한번 어떤 의욕이 있는지. 우리 한국인들은 뭐 다 유명해지고 싶지 않나요? 뭐 그런 사람들이 또 상당히 이렇게 많을 텐데, 그 비교를 해보면은 조금 재미있을지 않을까. 그런데, 인용이 된 것은 그 일본 기업들은 좀처럼 움직이려 하지 않는 리스크가 있다. 세계 4대 사모펀드 운용사 콜버그 크레비스 로버츠 설립자인 헨리 크레비스가 이게 벌써 2000 아베가 그 뉴욕 증권거래소 찾아갔을 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아베노믹스에 의해서 좀 일본 기업 주식을 좀 많이 좀 사고 좀 띄워주라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것은 일본이 그 리스크를 안 지고 조용히 안전빵으로 하려는 것만 있다. 뭐 한국은 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먼저 꿈이 있습니까? 다음은 꿈을 실현 이후에 행동합니까? 물어보세요. 여론조사 할 때는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영 중기부 장관 납품단가 연동제 경제단체 반발 아쉬워. 그러나 대세는 기울었다. 해가지고 충분히 그 논의 과정을 했는데 이제 와서 왜 반발하느냐. 근데 사실은 그 납품단가 연동제라는 것이 사실은 그 거래 관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각각 을이 서로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고 어떤 경우는 수요와 공급 게임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것이 이제 뭐 문정부나 지금 뭐 윤 정권에 들어와서도 중소기업을 좀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라는 게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가격을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쪽으로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협상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거로 해서 갑을 관계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걸 꼭 법으로 강제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걸까 하는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있는데 제가 기업을 분석하면서 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수로 하는 것은 매출 채권 수금 속도하고 매입 채무 지급 속도의 그 갭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버는 돈 속도하고 그 다음에 돈을 주는 속도를 비교하면은 아니 돈을 빨리 주는 게 그게 상생협력 지수지 뭐 딴 게 있겠느냐. 물론 이제 단가를 올려주면 또 감사한 얘기고. 근데 그것은 납품하는 쪽이 이제 협상력에도 달려 있는 거고 또 이 힘의 관계, 수요 공급 게임의 관계도 있는 거기 때문에 갑과 같은 을을 거래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슈퍼갑이 슈퍼을이 반도체 장비 만드는 그 네덜란드의 ASML인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을한테 구매할 때는 뭐 가격 안 올려줄 수 없을걸요. 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그 공급자의 수와 그 다음에 구매자의 수요 공급의 문제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이게 굳이 이 법으로 강제해야 될 그 상황일까? 물론 어느 정도 가격을 후려치는 그런 관행들은 없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때 가격을 얼마나 올려줄 거냐 뭐 이런 되면은 그 범위를 얘기하는 게 저는 그렇죠. 실질적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률을 조사를 하고 또 서로 간에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기업의 경우는 거꾸로 조금 전에 LPG 회사에 SK가스하고 이완을 했지만 LPG 수입 가격이 내려갔거든요. 그럼 재료 비율이 98%예요. 그러면은 요걸 곱하면은 가격 연동제로 하면 가격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납품하는 사람 말고 이 사람들은 또 납품도 하는 거겠지만 사실은 이제 최고의 가반이에요. 근데 삼성 압력률이 마이너스니까 인하 압력률이 16.8%인데 연동제 하면 그러면 니들은 16.8% 가격 내릴 거냐 이거죠. 내릴 거냐. 근데 판매 가격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부에서도 얘기하는 거 뭐 뜻은 좋은데 그거를 지혜롭게 어떻게 좀 경제적인 수요 공급의 어떤 이 모라를 가지고 대응해서 각 기업체마다 개별적인 경제 자유 주체로서 의사결정을 하고 거래하는 그런 분위기를 더 좀 만들어 가는 거. 그래서 나쁜 단가 연동제라고 구체적으로 지칭한다기보다도 어떤 정부에서 하는 역할은 민간 기업들끼리 서로 거래하는데 상식이 통하고 또 윤리 도덕적이고 뭐 이런 면들이 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물론 말은 쉽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 그냥 순진한 순진한 생각일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은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또 협상력을 가지고 납품 가격을 협상하는 그런 업체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JP모건의 최고 한국은행가 김이 거대 기술기업 네이버에 합류하다. 블룸버그 마뉴엘 베고리 강신의 기자의 두 사람의 기사 내용인데 어쨌든 JP모건 체이스의 한국투자은행 책임자가 김영희 씨라는 분이 있는데 미국 은행을 떠나서 네이버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무급으로 들어가는 모양인데 두 사업부 최고 채무자가 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최고 재무자가 된다는 얘기는 돈을 쥐고 흔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네이버에서 왜 이런 사람을 끌어들이냐? JP 모건 출신인데, 그래서 뭐 메타버스 뭐 이런 거 하고도 뭐 연결이 되고 뭐 등등 해가지고 또 네이버 G라는 자회사는 소프트뱅크 하이배가 아니고 하이브일 겁니다. 아마 하이브. JYP 엔터테인먼트, YG 플러스 등 엔터테인먼트 회사들까지 포함해서 미래 에셋 캐피탈 등으로부터 2236억 원을 또 조달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주 내역을 보면은 이 국민연금공단이 최저주주돼 있지만 블랙락 펀드가 5.05고 외국인이 48.8%인데 블랙락은 5% 이상이니까 뭐 했지만은 JP 모건이라는 게 뭐 여러 군데로 또 투자 기관이 분산돼 있어서 사모 어쨌든지 보면은 이 시티그룹도 있고 해가지고 네이버의 주식을 외국인이 48.8%나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 한국 거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최대 주주가 누구냐? 그럼 외국인이다 이게. 그게 만약에 JP 모건이다 그런다면은 뭐 블랙락
이 더 높게 가지고 있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혜진 씨는 뭐 3.73%뿐이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국민연금공단인데, 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연금은 투자하는 게 아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물론 영향력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어서 안 된다. 내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외국 자본하고 뭔가 이렇게 그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 다음에 협상을 하려고 그러면은 국민연금공단 중에서 기금운영본부는 그 기획재정부 산하에서 그 기획재정부 고급 엘리트 공무원들이 담당하게 해라. 이게 이제 제가 요구하는 거죠. 그래야 뭐 이 그 자본시장이 개방된 이 상황에서 경제에 대해서 뭔가 그래도 뭐 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금융이나 뭐 재무 쪽에 좀 아신다는 분들이 외국계하고도 상대하면서 어떻게 협상할 건 협상하고 뭐 또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최고 재무 책임자가, 그러니까 돈을 쥐락펴락하는 그 책임자가 결국은 한국인이긴 하지만은 JP 모건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중심이고, 아마 경영에 대해서 은근히 압박을 하고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만 그러겠어요? 삼성전자 마찬가지고 포항제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중국 농민들 코비드 억제책으로 양배추 썩게 방치. 우리나라 배추값 폭락하고 또 썩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 로이터에서 그 취재한 거로는 이 농가들이 이 양배추하고 배추하고 한 거를 뭐 팔 수가 없어서 이 통제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작년에 그 팔았던 것은 80센트인데 반 킬로에 35센트, 반값도 못 받고 지금 막 넘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썩게 그냥 놔두고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여기도 그 농업지역에서 그 대도시로 이렇게 그 공급하는 그런 유통으로 하고 있는데, 봉쇄가 되다 보니까 팔지도 못하고 잘 유통도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런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 일본이 그 산지가 많아서 그런지 이 농산물 유통하는 걸 보면은 그 현 중심으로 현마다 어떤 도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현에 공급하는 농산물은 주로 그 현에서 경작을 하는 그런 농산물을 사도록 내부 경제 좀 해야 되니까, 돌아가게 해야 되니까, 물론 이제 이 어류에 대해서는, 어류가 아니고 이제 수산물이나 생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냉장차가 생기면서 조금 더 먼 거리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서쪽 끝에서 동쪽 끝으로 갈 수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 가까운 인근 지역인데, 우리나라는 뭐 국토가 짧아서 그러고 또 고속도로가 잘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동해안에서 뭐 서해안으로 뭐 반나절이면 왔다 갔다 하는 나라니까, 우리는 뭐 충분히 그 농수산물이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그런 것도 좁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일본 경우에는 그래서 이 현마다 농산물 가격이 서로 상이하고 또 상당히 농산물 가격도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뭐 슈퍼 같은 데서 파는데, 사는 것들 보면은 뭐 우리처럼 무슨 뭐 떨이 이런 거 없고 왕창 사는 것도 아니고, 뭐 파 한 단 산다는 거는 뭐 있을 수 없는 거고, 파 몇 쪽 사가고 뭐 그 정도라고 경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국은 역시 이제 인구가 대국이고 하니까 대도시에서 이런 물량들이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고 있다 하는 거를, 이런 뉴스를 취재하면서 은근히 그 코비드 이 봉쇄 정책에 의해서 문제점들을 이렇게 또 취재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 12대 군사 규모가 중요한가? 인사이더 몽키
하이브 우르레반이라는 기자의 뉴스 내용인데, 뭐 미국 쪽에 보면은 그 신기술의 계약 대부분은 현재 뭐 사실은 그 신기술이 더 중요하다. 뭐 물량도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그 록히드 마틴, 그다음에 레이티온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더 보잉, 그다음에 노스롭 그루먼, 이런 데가 이제 미국 국방부하고 신기술 계약을 많이 하는 데다. 뭐 이렇게 밑에서 찐 항공모함을 보면은 참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그 뉴스에서 세계 10위까지 이 뉴스의 특이점은 이제 그 뒤서부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1위까지 끝까지 봐라. 1위부터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물량면으로 보면은 이제 한국이 7위고 일본이 6위로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는데, 핵무기를 제가 그 일부러 위에다가 올려놔서 제가 이제 재편집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핵무기가 더 많네요. 미국보다. 중국은 아직 게임이 안 되는 거고, 인도가 좀 많이 가지고, 영국이 좀 가지고 있고, 프랑스 가지고 있고, 파키스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이제 북한이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인정이 벌써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용 위성이라는 게 이제 현대전에서 매우 중요한 걸 건데, 미국이 120, 러시아가 75, 중국이 60, 뭐 인도가 15개, 뭐 이렇게 좀 나와 있고, 항공모함은 뭐 여기 거 다 더해도 그 8개, 10개인데 한 대 더 많네요. 다 더해봐도 미국이 다 못 따라오죠. 항공기는 미국이 제일 많고요. 탱크는 러시아가 제일 많네요. 러시아가.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이제 탱크로 많이를 했는데, 그죠? 탱크를 많이 했는데, 재래식 탱크가 많아가지고, 그거를 뭐 소모시키려고 하는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CIA하고 러시아 외무정보국장하고 무슨 어제 비밀스럽게 얘기를 했대는데, 얘네들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 건지. 해상력으로 봐서 그 군함수는 그 중국이 제일 많네요. 이렇게 이제 또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핵무기 쪽에서 보면은 좌우로 이란도 지금 핵무기 거의 있는 건데, 여기 전략탄도 미사일 뭐 이런 쪽하고 연결이 되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12가지 그 군사 그 대국 중에서 한국하고 일본만 여기 핵무기가 공란으로 돼 있어요. 요게 이제 이 미국의 그 핵 무산 속에 있는 거로 전략 동맹상 하고 있지만, 찜찜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그래프로 보면은 이 러시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약간 미국이 적게 가지고 있는데, 그 군사 대국들 중에서 일본과 한국이 중간에 뻥 떠져 있어요. 네. 요렇게 연결이 안 돼, 그래프가 그 공백 상태죠. 힘의 공백, 이게 힘의 공백? 힘의 공백이라고 할까요? 이 상황에서는 그 미국이 왜 그 못 만들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한테부터 그거를 유도하고 또 강압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공기 탱크, 그 항공기가 파란색인데 미국이 제일 많죠. 요 역순입니다. 요거는 요거를 밑에 안 붙여 해서 이 집계를 했더니 이제 순서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네요. 그 엑셀 그래프가. 전략군함으로 봐서 그 중국이 제일 많은데, 이제 그 미국이 또 그 제일 많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 가지고 북한은 왜 핵무기를 원하는가? 근데 다른 강대국의 지배를 피하는 것이다. 북한 지도자의 목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그 한국과 일본은 그 다른 강대국의 지배를 피하지 못하고 사실상은 미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북한이 공격을 해도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주체 사상이라고 보면은 그렇죠. 주체 사상 측면에서 보면은.
근데 그 인류 역사상 혼자 힘으로 그렇게 버티고 끝까지 살아남은 건 과연 그러면은 몇 나라나 되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힘 있는 나라하고 협동을 해가지고 생존을 해야지. 이 스루포 그 타임즈의 목표는 국익과 그다음에 생존 우선 순위라는 차원에서 자꾸 보는 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북한은 그런 거 없이 중국에 완전히 붙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뭐 잘 하려고 그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게 주체 사상인 거겠죠. 여기에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 빠져가지고 스스로 그 이 자발적 주체 사상파들이 우리나라 운동권에서도 나오고 했던 게 역사적인 또 현실이고 현재 그 586 세대 애들이 젊었을 때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운동권이 그렇게 많이 또 나왔던 것도 현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게 된 것도 어떤 그 말하자면은 그 반응에 의해서 역작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전에 기득권 세력들이 뭘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젊은 애들이 그렇게 그 자발적으로 주체 사상적으로 간 거 아니냐. 또 사실은 사회 인문학 하는 애들이 취직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머리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보수 좌빨 아니 보수가 아니고 그 진보 좌빨들로 그렇게 다 빠진 거 아닌가. 지금 민주당이 그런 애들이 많이 그 포진돼 있는 것도 우리나라 현실이고요. 그런 사고 방식들이 노조나 뭐 이런 것도 강성 노조가 생기게 된 원인도 있고, 그래서 물론 그 지금 뭐 이렇게 그 국가 경제의 동맥을 휘두르는 그런 파업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물론 그 노조들이 좀 보는 시각이 일반 국민들은 이제 지겹다 하는 생각이 들어옵니다만은 그런 노조들이 생기는데 만약에 외부의 어떤 어떤 작전 없이 스스로 자생한 그런 거라면은 기득권 세력이 잘못한 부분도 반성했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노사화합을 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될 거냐? 그런 대화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쭉 발전되어 왔는데 우리가 그냥 강대강으로 그냥 싸워 제끼고 뭐 이런 거로만 하다 보니까 현실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꼴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그 그림을 그 조일 매티스라는 작가가 아까 요거는 쓴 것입니다. 네. CNN은 워너브라더스의 직원 수를 줄였다. 디스커버리 리빌드 재구축. 이 디스커버리가 이제 그 자회사인 모양인데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라고 자회사가 아니고 저건 뭐 미국이 뭐 경제 회복이 됐다, 인플레가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러지만은 사람을 자른다 한마디로 그런 얘기네요. 일본 연구진이 DNA 기술과 첨단 컴퓨터 그래프를 이용해 1600년 전에 태어난 여성의 이미지를 디지털 방식으로 구성했다. 1600년 전이면은 지금 2020년이니까 한 서기 400년경. 서기 400년경이면은 일본 문화가 뭐 했었던지 모르겠는데 저건 이렇게 재구성했는데 이게 딱 보니까 머리 모양이라든지 복식이 일본 전통일까? 이게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게 부여 복식 비슷한 건지 고구려 복식 비슷한 건지 아마 제 생각에는 한반도 도래일 가능성도 없지 않지 않겠냐. 그때 이게 석관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도스카야마 무덤 137호라고 그랬는데 석관에서 추출했다는데 일본이 지금 옛날부터도 석관을 쓰고 있나요? 목관 글쎄요, 목관인지 뭐 어쨌든 이 서기 4세기 정도에
이런 그 매장 문화가 있다 그러면 귀족층이었겠죠. 귀족층. 일반 서민들이 이렇게 석관 뭐 이렇게 높은 그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도레인들이 그 높은 그 귀족 신분으로 했다는 게 이제 정설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에서 그 무덤을 잘 그 옛 곰 무덤을 개발하지 않는 것이 파면 팔수록 이상하게 그 자기네 게 아니고 저기 백제거나 그 뭐 이런 쪽에 영향을 받은 문화가 나오니까 덮어 해가지고 미국 일본의 그 자존심이 자기네가 뭐 한국이나 중국을 또 그 식민지화했고 또 중국을 침략해서 전쟁까지 한 그런 자존심이 있는 나라로서 인정하기 싫은 그런 뭐 어떤 고대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소따로의 덕분 한일 관계의 현안 증명 수출 관리 조치 지소미아 내년 법에는 해결 가능성. 어쨌든 아소다로 씨가 좀 기여를 했다는 쪽으로 현대 비즈니스 쪽에서 보도를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쪽에서 보는 것은 이 아소따로 씨가 다녀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정책 많은 일관성이 있다라고 평가하고 하고 있음이 틀림없는 것 같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그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열의가 서로 간에 있고, 그 다음에 박정권 때와는 다른 윤 대통령의 태도를 또 좀 보여줬다. 이렇게 그 현대 비즈니스가 한국에 까칠하게 보도하는 현대 비즈니스가 보도를 해줬습니다. 시진핑 퇴진한 한국 도심 한복판에서 수백 장의 백지 벌렸다. 이 일본어판 중앙일보 쪽인데 꼭 우리 그 국내 네이버 뉴스에서는 이런 거를 그 일면에 안 띄워주는지 몰라요. 홍대 애거리 한복판에서 장애인들 그 SNS 카톡 이런 걸 통해서 거의 뭐 400명 가까이 연결을 해서 모여서 이렇게 그 뭐 촛불을 키워놓으면서 항의 집회를 했다. 주한 중국인 몇 년간 가족과 만날 수 없다. 인권 바란다. 뭐 이런 그 인터뷰 뉴스도 있고요. 중국 장점인 정국가 주석의 사망, 시진핑 정부의 상당한 원한이 커진 데다가 분사 아니었던가라는 신보 오지로가 지론을 전개했다. 니폰 방송에서. 왜냐면은 뭐 지병이 있어가지고 그 백혈병인가 뭐 그거인데 그거를 얘기하는데 이 노인네가 돼가지고 그 시진핑이 엉아가 이렇게 쳐다보는 걸 보면은 자 노인네 자 그만 하이소 많이 그동안 하지 않았어 이제 그만 집에 가서 쉬소 그런 그 얼굴이 그냥 눈에 보이죠. 요거 저기 따까리 그 누구죠 이 사람이 저기 이거 그 말하자면은 그 후진타오가 가지고 있던 서류 챙겨가지고 뭐 하는 장면인데 이 거의 뭐 이건 팔 끌려서 나가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후진타오가 저는 뭐 공청당 쪽이라는데 장점인 그 후임 샹하이방인데 작은 20차 그 전당도 대회를 통해 가지고 샹하이방은 이제 몰락을 했다. 이렇게 볼게. 공청당이 좀 아직 살아남아 있는 것 같은데 리거창 이 부총리도 내년 3월까지 임기를 하고 또 물러나게 되면은 대부분 이 시진핑 그 수족들이 7인 상무위원회인가요? 그걸 해가지고 좀 더 독재가 강화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부모 바보 김정은 씨 감정 억제하지 않는다. 김여정 씨인데 영정으로 제가 잘못 알고 북한의 선전이 바뀌었다. 일본어 표현으로는 김요정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요 사진이 꼭 이렇게 그 까탈스러운 표정 질 때 찍은 것만 공개를 하는지 이쁜 척 하려고 요거 할 때 쓰는 표정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딸이 등장한 것도 좋은데 이제 거의 이 핵개발이 다 완료돼서 이제 미국까지 쏠 수 있는 했다는 걸 기쁨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가족들의 어떤 그 반응들을 억제하지 않고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ICM 발사 직후에 추정되는 장면에서 김정은 뒤에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심한 환호를 김여정이 했다. 그런 얘기인데 이 표현에는 시자를 다 그래도 뭐 예의를 지켜주네요. 시자를 붙여주네요. 네. 일본에서는 그런 식으로 다 붙여주는 모양입니다. 일본식으로 그 뉴스를 내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김여정이 뭐 이랬을 텐데. 북한이 3대째 이원 수건사업 달성했다는 기쁨, 뭐 이런 거를 북한 주민들한테 하는 거 아니겠냐. 현재 그 북한의 그 경제, 삼중고 등의 이런 상황에서 그 국민의 그 이 사기를 올려주고 하는 또 쇼잉하는 보여주는 그런 어떤 활동 아니었겠느냐라고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상당히 뭐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래 걸렸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분이 과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2배속으로 보셨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